등산은 척추관 협착증에 전혀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. 항토끼를 맨발로 걸으시는데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허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남양주일병원 도수치료팀 내 비주얼과 실력을 담당하고 있는 원종민 팀장입니다. 그동안에 제가 한 10,000명 이상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치료를 했었는데요. 환자분들이랑 이제 소통을 치료를 하면서 많이 하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궁금하신 내용들을 제가 이제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. 근데 오늘 척추 천재로 소문이 자자하신 우리 최 사부님께 이 환자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질문을 대신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 사부의 솔루션. 같이 하시죠. 자,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척추 협착증 환자분들이 등산에 되게 좋다고, 건강에 좋다고 해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척추 협착증이 오히려 등산에는 독이 될 수 있다, 그래서 하지 마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과연 어떤 말이 맞는지 답해 주실 수 있나요? 이게 사실 이게 또 답이 조금 어렵죠, 그죠? 일단 등산은 척추관 협착증에 전혀 좋은 운동은 아닙니다.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서 뭐 허리도 아프고 뭐 다리도 저리신 분한테는 등산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요. 특히 그 등산에서 내려올 때, 산을 내려올 때 무릎과 허리에 좋지가 않습니다. 그래서 오르는 거는 또 그렇게 뭐 높은 산이 아니면은 괜찮은데요. 사실은 이제 목하고 어깨가 항상 같이 가는 거고요. 그다음에 허리랑 무릎이 항상 같이 세트로 움직이는 거거든요. 산에 올라가서 내려올 때 분명히 이제 허리랑 무릎에 좋지가 않죠. 그래서 협착증이 있는 사람이 등산에 좋다라고 얘기하는 건 전혀 잘못된 얘기고요. 권하지는 않는데요. 협착증 있는 사람이 등산하면 안 되냐? 수술하고 시술하고 해서 결과 좋아서 아프지 않으시면 높은 산이 아니면은 가도 된다,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. 두 번째는 산을 올라갔을 때 통증이 생기면은 그냥 내려와라, 그죠? 이렇게 얘기합니다. 가장 안 좋은 거는 그 백팩, 굉장히 무겁게 올라가는 거는 좋지가 않죠. 그래서 그 야산 같은데 무리가 되지 않는 산에 이 가방을 멜 때 너무 무겁지 않게 이렇게 올라가서 뭐 등산을 하고 나서도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으시면 그 정도 선이 허용되는 범위인 것 같아요. 그죠? 제가 또 기억에 남는 게 이분도 수술 4번 받으셨어요. 근데 제가 5번째, 6번째 이렇게 수술했는데 제가 젊었을 때 재수술을 한 거고 굉장히 어려워서 제 스승님인데 김원중 그 원장님이랑 같이 한 건데요. 그때 어려갖고 제가 환자랑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고 이런 시절은 아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분이 굉장히 유명한 등산가셨어요. 그래서 7번째, 8번째 같은 재수술에 성공하고 에베레스트 산, 굉장히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그 병원, 그때 이름이 제가 이제 강남 시너지 병원을 할 텐데, 시너지 병원 의사 선생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진을 찍어서 주신 게 있어갖고, 그렇게 높은 산 올라가고 재수술한 건 아닌데 참 그 인간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? 도전 정신? 정말 엄청나다,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. 그죠? 그래서 그냥 뭐 등산 좋아하시는 분은 그래서 하시는 것 같은데, 이제 결론은 등산이 협착증에는 전혀 좋은 운동은 아니다. 가능하면 안 하시는 게 좋다. 그죠? 네. 척추 협착증 환자분 중에 어싱이라고 해가지고 황토길이나 흙길을 맨발로 땅으로 건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, 이분들이 이제 걷는 행동을 했을 때 척추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생겨가지고요, 그 양재천 옆에 이렇게 되게 많이 걸으시더라고요. 그 항토길을 맨발로 걸으시는데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허리에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. 인류의 문화 발전을 보면 당연히 맨발보다 신발, 그게 훨씬 더 발달된 문화거든요. 그래서 맨발로 걸으면은 뭐 발에 무슨 마사지 효과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, 사실 뭐 다칠 위험도 있고 뭐 위생상의 문제도 있고요.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 뭐 절대로 추천하지 않습니다. 늘 강조하는 거는요, 충격이 디스크 손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거나 뭐 무릎이 아프거나 발목이 아프면은 충격이 잘 흡수되는 편한 신발이 굉장히 좋거든요. 뭐 나이키라든가 아디다스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쿠션이 좋은 그런 충격이 잘 흡수되는 신발을 꼭 신고, 그죠? 그리고 딱딱한 바닥보다는 푹신한 바닥이 좋겠죠, 그죠? 아스팔트보다는 항토길이 만약에 푹신하다고 그러면 맨발보다는 그 위에 그냥 아주 뭐 좋은 운동화 같은 거를 신고 이렇게 걸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. 도수치료 전공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추나 요법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은 발 족부를 전공하는 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발의 아치거든요. 이게 발의 아치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요, 이게
발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면서 다리가 이렇게 우리 뭐 원팀장님도 전공이시죠, 그죠? 발에 이런 정렬이 틀어져서 롤리 멜 로테이션 신드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의 아치가 무너지면 다리가 돌고 무릎 통증이 생기고 골반이 틀어지고 허리 통증이 생긴다고 하는 게 이렇게 교정치료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서 이게 발 아치를 받쳐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러니까 허리가 아프면은 발의 아치를 잘 받쳐주는 그런 특수 신발 아니면 아치 서포트 신발을 신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. 근데 그거를 맨발로 걷게 되면 발의 아치가 무너지잖아요. 뭐 그거는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아, 그럼 결국엔 어싱은 좋지 않은 거고 그게 이제 발의 아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곧 척추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점이신 거 맞으시죠? 그렇죠. 네, 네.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요. 뭐 거의 확신합니다. 네, 네. 네, 알겠습니다. 네.